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중국의 춘제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2025년 춘제 행사들은 더욱 특별하게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联合国教科文组织春节列入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 이는 유네스코 춘제가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联合国教科文组织 이를 직역하면 연합국 교육, 과학, 문화 조직입니다. 즉 유네스코를 말합니다. 춘지에 음력 1월 1일 중국의 설날이고요. 춘절은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절로 꼽힙니다. 2025년 춘제는 1월 29일 화요일로 중국은 춘제를 쇠기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 동안의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음력 설날의 날짜도 1월 29일로 같습니다. 리에루, 집어넣다, 끼워넣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이고요. 여기서는 등재되다, 포함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살짝 긴데요. 人类, 인류, 非物质文化遗产, 비물질 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을 말합니다. 代表作名录, 대표 목록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시 대표 목록, 긴급 보호 목록, 모범 사례 목록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춘제는 이 중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뜻입니다. 춘제는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명절로 춘제 안에는 티에춘리안, 춘련 붙이기, 춘련은 새해의 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좋은 글귀를 적은 종이를 말합니다. 티안니안화, 연화 붙이기, 연화는 새해의 실내에 붙이는 그림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통통한 아이가 잉어를 타고 있는 그림을 많이 붙이는 이유는 물고기를 뜻하는 휘가 여유와 풍요를 뜻하는 휘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吃饺子, 饺子를 먹는 활동이고요. 饺子, 교자 만두는 饺子, 해가 바뀌었음, 즉 자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年夜饭, 12월 31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除夕守岁는 12월 31일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요. 拜年, 새해 인사와 压岁钱, 세뱃돈도 설날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逛庙会, 묘회를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묘회는 절 안이나 절 근처에 임시로 설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상 언급한 활동들이 모두 춘제에 포함이 됩니다. 유네스코가 춘제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된 전통이라는 것. 둘째, 관련 축제와 활동에서 예술적인 기술과 장인 정신이 돋보인다는 것. 셋째,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 화합을 촉진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등재 명칭이 차이니즈 뉴이어나 루나 뉴이어가 아닌 스프링 페스티벌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차이니즈 뉴이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춘제가 등재됨으로써 중국은 44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세계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2008년 일본 군자악기로 일컬어지는 고금, 칠연근 예술을 시작으로 이렇게 44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인 기간은 일본이나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4년 한국의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신청을 계기로 자국의 전통문화유산 보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무원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모두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중일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문 인력과 행정 시스템을 일찍이 갖췄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등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경쟁이 심했던 2009년을 예로 들어보자면 한국은 5개, 일본은 12개, 중국은 무려 18개의 무형문화유산을 한 해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한중일이 이토록 유네스코에 집중하는 이유는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유네스코 등재를 문화적 소유권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며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중일의 과열 경쟁에 깜짝 놀란 유네스코는 2012년부터 한 국가당 1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고 2016년부터는 무형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다등재 국가의 경우 2년에 한 건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잊은 채 유네스코를 소유권 인증의 각축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은 푸른뱀의 해인데 푸른뱀은 성장, 지혜, 유연한 변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소유권 주장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양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보다 넓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새해를 미리 준비할 겸 중국의 을사년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事事如意, 生生不息. 모든 일을 뜻한 대로 이루시고 계속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